결국엔 자기 발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고 싶은 일 100가지. 버킷리스트 쓰기. 남들이 정한 행복이 아닌 내가 정한 행복으로. 대학 때부터 같은 꿈을 꾼 친구가 있었다. 우리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함께 공부도 하고 면접 준비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친구도 나도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는 공교롭게도 둘 다 금융권에 취직했다. 동병상련이었을까?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 힘이 들 때면 서로를 찾아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아쉬워했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회의감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갔다. 그 사이 나는 버킷리스트를 알게 되고 변화와 성장이라는 내 마음속 깊은 갈망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다양한 도전을 해나가며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를 맞이했다. 그것은 나에게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 후론 아나운서에 대한 아쉬움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과거의 일이 되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내려앉은 길을 걷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도 뭔가 변화의 과정을 겪기 바랬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독서 모임에 참여해봐라, 달리기를 해봐라 등등. 내가 힘이 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줬던 것들을 친구에게도 권했다. 하지만 친구는 내가 조언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나와 이야기할 때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된다고 했다. 친구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라고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내가 겪은 그대로 하고 싶은 일 100가지부터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 그런지 쉽사리 친구에게 버킷쓰기를 해보라고 말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버킷 100개를 썼던 경험과 그것이 주는 의미를 쉽게 설명한다는 게 어렵게만 느껴졌다. 고민 끝에 나는 버킷쓰기에 대해 말이 아닌 글로 정리해보기로 했다. 글로써 체계적인 정리를 한다면 친구는 물론이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직장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버킷쓰기를 하게 된 개인적인 과정과 그것으로 얻은 것들 그리고 버킷쓰기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글로 쓰기 시작했다. 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직장 생활에 지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쉼없이 굴러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부속품처럼 스스로가 생각되어서 이런 삶을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매일매일이 고민인 직장인들이 많다. 이들은 직장 생활의 회의감을 느껴 퇴사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막상 나가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지 몰라 또 답답해한다. 소위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이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만 살았다. 그런데 입사 후 1년, 5년, 10년이 될 때마다 성장통처럼 심한 열병을 앓았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뒤늦은 방황을 했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여느 자기 개발서처럼 목표를 명확히 하라고 말하는 것은 공연불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책이 자기 발견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넥스트를 설계하는 매우 구체적인 책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성장통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주는 책이라고도 생각한다. 누구나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면서 타인의 시선 때문에 부모님의 욕망으로 혹은 자식을 키운다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 이제 다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는 것에서부터 새 출발을 해보자. 꿈이 있어야 행복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온다.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남들이 정한 행복이 아닌 내가 정한 행복으로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